자,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주입니다. 자, 오늘은 방콕의 부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방콕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방콕입니다. 굉장히 넓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마크해 놓은 것들은 대부분 다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땅은 넓은데 중심부가 굉장히 면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좁은 지역에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정도가 지금 시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쪽은 지금 왕궁이 있는 지역이죠. 구시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가도 보시면 요 앞에 탁신 브릿지 있죠. 탁신 브릿지 이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로 나가면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통적인 문제도 있고요. 요 지역부터는 보시면 이렇게 정유공장도 있고요. 항만들입니다. 항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개발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짜오프라야 강에 개발이 많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전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베드타운 형태의 지역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좁죠. 이 지역이 뭐 실룸사톤, 그 다음에 사이암, 그 다음에 라차테위, 룸피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속이고요. 이쪽이 이제 와타나하고 끌롱떠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전부 다 보시면 굉장히 좁은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모여 있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 발달을 하면 이제 고소득층은 조금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살곤 합니다. 그런데 방콕 같은 경우는 나쁘게 말하면 계획 없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에 하나 선다고 도로가 넓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지역 안에 고소득자들도 섞여서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싼 콘도가 있는 지역도 이 시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싼 부반이 있는 지역도 이 시내 바로 붙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심원 구조의 도시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도시들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부도심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생활을 이 시내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시암이죠. 시암이 보시면 파라곤 백화점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 월드 있죠. 자, 그러면 한 구간 쭉 가면 이런 데도 보면 센트럴 백화점 있죠. 지금 가면 계속 갈 때마다 지금 보면 쇼핑몰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옵니다. 터미널 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엠포리엄, 엠코티에 백화점이 있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게이트웨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내 지역일수록 규모가 더 크고 더 촘촘하게 쇼핑몰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 중심부로 유동인구가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중심부를 약간 벗어난 지역에 약간은 부도심스러운 지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도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콕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지금 시내가 편창하게 되면 언젠가는 붙을 수 있는 지역들의 이 부도심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지역 한 군데를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지역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철 때문입니다. 이 BTS와 MRT, 이 전철 때문이죠. 이 BTS, MRT가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BTS나 MRT 역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짜뚜짝 시장 아시죠? 짜뚜짝 시장 북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럼 요 지역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 봅시다.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MRT 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BTS 역이 또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센트럴 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유니온몰이라고 쇼핑몰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여기 대형 마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바로 옆에도 보면 여기도 대형 마트가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요 지역이 누가 봐도 좀 중심지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도로들이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톨이라고 돼 있죠. 톨이라고 돼 있어서 이쪽으로 진입해서 만나는 지역입니다. 고속도로가 노란 게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다 고속도로로 원거리로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지역이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요 라차다 피색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바퀴를 사실상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라프라우 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라프라우 로드가 쭉 연결을 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람살리죠. 우아막 지역까지 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 주죠. 그리고 이 북쪽도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요 길이 쭉 타고 내려오면 그냥 시암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인 도로가 됩니다. 이 구간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주요 도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랜드 스테이션, 한국으로 치면 서울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 블럭과 이 블럭이 분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그죠? 그런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개발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개발되기가 굉장히 힘드냐면 보시면 이 북쪽은 지금 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학교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넘어서서 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익 공간만 지금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쪽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공원이 있고요. 이쪽은 도로가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왜 개발이 되느냐? 지금 역 2개 있고 도로에 완전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지역이죠. 자, 이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에너지가 알리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TT 본사입니다. 여러분들 태국에서 주유소 가다 보면 PTT라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본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경찰국입니다. 이쪽은 연방경찰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항공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 에어웨이 본사도 있고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본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리고 여기는 SCB 본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업무지구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까지 다시 가기가 굉장히 멀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 적당한 지역에 요 지역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뚫어놨죠. 지금 요것도 지금 요 쇼핑몰에서 이 쇼핑몰을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째페어 있죠. 빨랑가오에 보면 째페어라고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 야시장이 째페어 2죠. 째페어 2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완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이 약간은 한국으로 치면 부도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지금 보면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리고 요 메인 도로 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빌딩들이 쭈루룩 있죠. 빌딩들이 쭈루룩 있어서 이쪽은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전부 다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여기에 앞에 아리만 가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뒤쪽까지 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한 요 정도의 생활권을 마련해 놓으면 교통도 좋고 공원도 있고 여러모로 아주 편리한 지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이 발전을 급격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떨어진 지역에 지금 부도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빨랑가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빨랑가오도 사실 보시면 여기 증권거래소 있고요. 여기 중국 대사관이 있다 보니까 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업무 지역으로 개발을 한 거죠. 원래는 요 밑에 지역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속 밑에 지역과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항철도 땅이 무지막지하게 단절을 시키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쪽에서 개발 압력을 받아서 올라오게 되고 위에 쪽에서도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도들도 많이 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붙은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멀리 이런 지역들이 위치가 좋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화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될 후보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내 지역과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에 가서 영상을 좀 찍어 왔는데 요거까지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도심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콘도 같은 것들 또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 지역이 약간은 배드타운화 되는 그런 곳 생활권을 그쪽에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시내에 있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잠은 이쪽에서 자게 되는 그런 지역들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